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에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할 때 편의성과 함께 촬영 결과물의 퀄리티까지 높여줄 수 있는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폰 15에서 카메라 설정은 설정 그리고 카메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비디오 녹화를 선택을 하면 해상도와 함께 프레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4K 해상도로 촬영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해상도 옆에 있는 프레임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프레임이 높을수록 부드러운 영상 촬영이 가능하지만 감성적인 느낌의 영상이나 영화 촬영에서는 24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영상이나 활동적인 영상을 촬영할 때는 60프레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 안정화 향상은 영상 촬영을 할 때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인데 안정화 향상을 사용해서 촬영한 오른쪽 영상과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왼쪽 영상을 비교를 했을 때 걸어 다니면서 촬영하는 정도에서는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이 조금 확대되는 크롭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 영상을 비교를 해보면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오른쪽 영상에서 화면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비디오 촬영 측면에 보면 동그라미에 달리기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바로 액션 모드입니다. 액션 모드는 스포츠 활동이나 달리기와 같은 행동에서도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인데 액션 모드를 사용하면 최대 2.8K의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조도 환경에서는 일반 모드 대비 상대적으로 어둡게 촬영이 되기 때문에 빛이 부족한 야간 촬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물론 밑에 있는 액션 모드 저조도 기능을 사용하면 안정화 성능을 줄이는 대신에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조금 더 밝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 역시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합니다. 여기에 화면이 확대되는 정도에서도 상대적으로 적게 크롭이 되기 때문에 액션 모드 자주 사용하신다면 액션 모드 저조도 기능은 반드시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밑에 있는 HDR 비디오는 돌비 비전을 포함을 해서 10비트의 고명암 대비로 영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HDR 비디오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영상을 비교를 해보면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오른쪽 영상에서 더 밝고 색감도 더 풍부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FPS는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프레임을 조절해서 영상 품질을 높여주는 기능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24프레임이 아닌 60프레임으로 주로 촬영을 한다면 해당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앞에서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영상 촬영 중에 프레임이 변경된다는 것은 프레임 드랍 현상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카메라 잠금 기능은 비디오를 녹화하는 동안에 카메라를 자동으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영상 촬영 중에 1배율 이상에서는 줌인 아웃이 모두 다 가능하지만 1배율에서 0.5배율로 줌 아웃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초점 거리를 사용해서 촬영하신다면 카메라 잠금 기능은 끄고 사용을 해야만 0.5배율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 잠금 기능은 영상 촬영 중에 화이트 밸런스가 틀어지는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는 기능인데 특별히 영상 촬영에서 화이트 밸런스, 색 온도가 변경되면 색감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영상은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화분 색감을 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왼쪽 영상에서는 화이트 밸런스 변화로 인해서 색감 변화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는 다르게 해당 기능을 사용한 오른쪽 영상에서는 화이트 밸런스 변화로 인한 색감 변화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카메라 설정으로 나와서 포맷을 선택하면 카메라 캡처에서 고효율성과 높은 호환성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성을 선택을 하면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반면에 HEIF란 형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간혹 지원되지 않는 앱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호환성을 사용하면 JPEG 형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사진 퀄리티에서는 드라마틱한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면 높은 호환성으로 촬영한 사진이 조금 더 밝게 그리고 조금 더 화사하게 촬영이 됐습니다. 참고로 영상 촬영에서 시네마틱 영상, 4K 60프레임, 슬로우 모션에서 1080p에 240프레임, HDR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효율성으로 설정을 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 모드에서는 기본 촬영을 1200만 화소와 2400만 화소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파일 용량 크기에서는 1200만 화소로 촬영한 사진은 1.8MB, 2400만 화소는 2.2MB, 파일 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400만으로 선택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바로 밑에 있는 프로 로우 및 해상도 제어기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바로 밑에 기본 프로 포맷 메뉴가 생성되는데 선택을 해보면 사진 모드에서 로우 모드와 함께 HEIF 모드에서 최대 4800만 화소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HEIF 최대 4800만을 선택하면 카메라 사진 모드에서 측면에 HEIF 최대라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해당 버튼을 선택하면 HEIF 모드에서 4800만 화소로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로우로 촬영하고 싶다면 프로 로우 1200만 화소, 로우에서 화소수를 최대로 높여서 촬영하고 싶다면 프로 로우 최대 4800만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카메라 사진 모드 측면에 로우 버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JPEG 모드와 함께 로우 모드를 변경하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한 사진 파일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HEIF 4800만 화소는 4MB, 2400만 화소는 2.3MB, 로우 4800만 화소는 62.2MB로 로우 모드와는 파일 용량에서 큰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로우는 파일 용량이 크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사진 보정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에 후보정을 자주 하신다면 로우로 촬영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애플 프로 레즈는 사진이 아닌 영상 촬영에 해당되는 설정인데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하단에 프로 레즈 인코딩이라는 메뉴가 생성됩니다. 선택을 해보면 HDR, SDR, 로그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카메라 설정으로 나와서 밑에 있는 설정 유지는 카메라를 종료 다시 시작을 했을 때 방금 전에 사용했던 카메라 설정이 초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면 카메라 모드부터 야간 모드, 액션 모드, 라이브 포토까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용자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카메라 설정으로 나와서 밑에 있는 음량 높이기 버튼으로 고속 연사 촬영을 사용하면 볼륨 버튼에서 위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연사 촬영, 아래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세로 방향으로 촬영할 때는 사진 촬영 모드에서 셔터 버튼을 아래로 밀면 연사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쪽으로 밀어주면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모드로 전환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의 주의사항은 이렇게 촬영하는 영상은 4K 해상도가 아닌 1920의 1440p 해상도로 촬영된다는 것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밑에 있는 구성에서 격자는 3분할 격자 스크린에 해당이 되는데 반드시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할 때 격자 스크린을 사용하면 수평과 수직 그리고 구도를 맞출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항공샷을 찍을 때 평행 구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십자선이 가운데 부분에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음식이나 제품을 항공샷으로 촬영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수증기는 수평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인데 수평이 맞으면 선이 노란색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셀카 촬영을 할 때 화면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좌우 반전되어서 저장되는 것 불편하시다면 밑에 있는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는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화면에서 보이는 방향과 동일하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 모드에서 인물 사진 기능은 반드시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인물 사진 모드가 아닌 일반 사진 모드에서 촬영한 다음에 왼쪽 상단 라이브 아이콘을 선택하면 인물 사진 모드 기능을 통해서 뒷배경을 흐리게 하는 아웃포커싱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렌즈 수정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광각 렌즈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접사 촬영 제어기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근접해서 촬영하는 경우 메인 카메라에서 광각 카메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접사 촬영 모드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에서 노란색 동그라미에 꽃그림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만약 접사 촬영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 원하지 않거나 고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하고 싶다면 노란색 아이콘을 클릭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폰 15에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할 때 편의성과 함께 퀄리티까지 높여줄 수 있는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